장길산 서평 제5입니다. 길산이 금강산을 돌아다니며 인생 공부를 하는 동안 그의 의형제들 강선홍과 우대용, 갑송이 등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세상살이와 불공정한 세태에 실망하고 분노한 강선홍이 집을 떠나 산의 산채에 들어가 농림거사가 된 사실은 앞편에서 이미 밝혔고요. 말이 가출이지 그는 고향의 부모 형제를 결코 잊지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집안의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늘 이것저것 보내주다가 다른 지방에 땅을 장만해 가족들을 이사까지 시킵니다. 선홍이 산적의 개수가 된 걸 관해서 결국엔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요. 농림거사란 이름만 그럴듯하게 가져다 붙인 것일 뿐 사실은 도둑의 무리죠. 같은 값이면 다 웅치 말하고 차마 도적이니 산적이니 화적이니 부르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때는 숙종조. 조선시대는 사실 지금의 시각으로 보자면 민중들의 지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조정이란 게 날마다 당파 싸움이고 권력 다툼에다 여자들의 치마폭에 둘러싸인 임금이란 자는 빈 왕비 타령이나 하며 제1신의 안이나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공정, 민생 다 웃기는 소리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조리 썩어 있었으니까요. 가난에 지치고 권력 가진 자들의 행포에 지친 백성들에게 희망이란 것이 존재했을까요? 머리 좋고 힘 좋고 생각이 올바르다고 해서 벼슬길에 나아갈 수는 없었지요.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세습화된 양반들만이 권력과 부를 누리며 약한 백성들 위해서 군림할 수 있었던 나라. 장길산을 일로라면 조선시대가 500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핏대가 오를 대로 오른 상민과 천민의 아들들이 과연 선택할 수 있었던 길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면 하적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 이 갑송은 아내 도하의 악행으로 인해 살인자가 됩니다. 환양기가 넘치던 도하는 남편이 집을 자주 비우는 사이에 바람이 나고 그 일이 들통날세라 시어머니까지 죽이고 말지요. 집에 돌아와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갑송은 피눈물을 뿌리며 도하를 죽여서 땅에 묻고 속세를 떠나 절에 들어가고 맙니다. 우대영은 배를 상대로 이일저일 하다가 그쪽 상인들의 부패상을 알게 되고 마침내 온갖 비리에 시달리고 쫓기다가 차라리 수적이 되기로 마음먹고 그 길로 빠지게 됩니다. 수적이란 해적을 말하는 것인데요. 장사란 게 정상적인 상계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부패한 먹이사슬에 그만 염증을 느낀 그는 차라리 외딴 섬에다 자리를 잡고 앉아 악하다고 소문난 그 상들을 털어서 재산을 만들고 세력화하겠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한편 금강산을 섭렵하며 몇 년간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장길산. 그의 나이 29입니다. 스스로 모가난 부분을 부드럽게 다듬으며 어느만큼은 중후한 인물이 되어 강대패가 새롭게 자리를 잡았던 탁구계로 오게 됩니다. 그동안
아내 봉수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까지 낳아서 길산의 양부모님을 알뜰하게 모시며 살고 있었는데요. 산에 홀연히 나타난 남편 길산을 보자 울면서 그의 가슴에 몸을 던집니다. 유연해지고 원만하기까지 한 장길산. 온갖 무술을 손수 익히고 단련을 거듭한 그는 이미 심신이 놀라울 정도로 세련되어져 있습니다. 큰 키에 부드럽기까지 한 눈빛, 강단 있고 온화한 목소리. 그는 힘도 강했지만 두뇌 회전도 빨랐고 배짱도 두둑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들 수복을 처음으로 보고 품에 안은 길산은 그러나 집에 안주할 생각은 초도 없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의 꿈을 가진 자였으니까요. 농림거사는 되지만 한낱 도둑의 무리로 빠지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그는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들을 차례차례 만나면서 자신의 꿈을 구체화시켜 나가지요. 자신이 그 옥에서 죽음 직전까지 끌려가며 겪었던 수모와 고통을 생각하면 그는 세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거상이 된 상인행수 박대건, 수적의 두령이 되어 있는 우대용, 광군에 의해 달마산 산채를 빼앗기고 총상까지 입은 강선홍, 선비 중의 선비였지만 이미 화적대 무리에 합세한 김기, 구월산의 마감동, 자신이 도와서 구월산 자락에 주막을 펼친 강말떡까지 차례차례로 만나게 되는 장길산.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도적의 무리가 아니다. 백성을 살리는 할빈당이다. 이제 백성들과 더불어 탄간오리를 쟁취하자. 지금 관아는 병기가 녹슬고 군기는 수수대처럼 허약하여 수령은 탐욕이 하늘을 찌른다. 백성은 마음 붙일 데가 없어 허공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다. 돌아선 저들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이끌어 올 때다. 김기가 옆에서 거들지요. 우대용은 수적이 되어 움직이고 있지만 뜻은 우리와 같다. 박대건은 본색이 상인이나 우리들 일에 뒷바라지를 맡아서 할 것이다. 장두령을 위시하여 마감동 두령, 우만석 두령, 강선홍 두령 모두 합심 전력하자. 강탈한 재물은 공정하게 분배하여 군비나 전력에 힘쓰자. 관이나 건세가를 치고 부자들의 것을 약탈하기로 뜻을 모은 그들은 탈취한 것은 검소하게 생활할 만큼만 취하고 나머지는 모두 할빈에 쓰기로 하는 거죠. 탁구계의 식구들은 차차 생업을 갖도록 하고 우리도 자생할 방도를 찾자. 이제 그런 식으로 대충 서로 약속이 된 그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라 할까요? 를 만듭니다. 구월산은 불타산이나 달마산과는 달리 천험의 요새이긴 하지만 사방이 적이며 팔도의 관군에 둘러싸여 있다고 봐야 합니다. 원래 리더란 건 타고나는 것이죠. 동무들은 이자가 리더인지 아닌지를 단박에 구별을 합니다. 이미 많은 상처로 피폐해진 강선홍, 마감동, 우대용, 김기, 박대건 등은 장길산이 진정한 자신들의 리더임을 알아보고 그의 앞에 무릎을 조아립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불타산이고 달마산은 날아가고 없습니다. 불타산의 첩봉이는 불타산에 머물며 두목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아내인 고만의 배신으로
관군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마리 두목의 아내이지 늘 불의에 전전긍긍하는 첩봉이가 마음에 안 차던 고만이는 금방의 천불사 주지랑 눈이 맞았는데요. 말이 주지지 천하의 잡놈이며 옆편내를 둘씩이나 거느린 그 땡중은 젊은 고만이의 환향기에 빠져서 사죽을 못 쓰다가 강군과 합세해 첩봉이의 산채를 급습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그들이 가져온 하성총에 첩봉이 죽고 둘봉이는 구사일생 살아남아 네봉이가 있는 연지봉 절로 피신해 갔고요. 천년함 산채를 순식간에 점령한 강군은 여세를 몰아 달마산을 친 거죠. 싸움 끝에 강선홍은 총상까지 맞으며 죽을 고비를 넘겼고 9월산으로 피신한 그는 장길산을 제외하자 엉엉 울기까지 하는데요. 태산 같은 묵직함으로 다가간 그는 모든 사람을 포용합니다. 그는 나중에 갑송이의 그 불행을 알고 아파하지만 강선홍과 비슷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그 또한 산적이 된 김흥복이라는 강한 부하를 얻기도 하지요. 아무튼 이때부터 장길산은 9월산의 우두머리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동안 묘옥은 일구월심 자기만 바라보며 따라오다가 가상까지 모두 잃었던 경순과 재회해 완벽한 부부의 연을 맺지요. 못내 묘옥에게 순정을 바치던 이경수는 이미 다시 이제 다른 지방에서 조금씩 일어나서 총포 기술자로 숨어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만큼의 부는 이루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필요한 자들에게 남몰래 총포를 제공하는 실력자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장길산의 한략과 대담함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시간 될 때마다 책을 열심히 읽고 구독자님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